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맹지 관련해서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게 하나 있는데요. 시골살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그럴 판결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맹지를 구매하신 분이 당신의 땅을 통해서만 갈 수 있으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이 부분과 앞에 땅 주인은 내 땅은 지나가지 마라 라고 해서 펜스를 탁 쳐버린 요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판결입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미술 점수를 양 이상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멋지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개똥이네 밭이 있고 말똥이네 밭이 있습니다. 이 말똥이네 밭은 2020년도에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밭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말똥이네 이전 주인은 개똥이네하고 사이가 좋았나 봐요. 여기를 드나들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이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개똥이네는 좀 억울했었던가 보죠. 자기 땅을 뒷땅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똥이네가 낙찰을 받아서 주인이 바뀌는 동시에 여기를 지나가지 마라 라는 뜻으로 펜스를 설치합니다. 자, 이렇게 펜스를 설치를 했어요. 이러니까 이 말똥이네는 아니 여기를 지나가야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못 지나게 하니 이거는 법으로 해결합시다 라고 한 거죠.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는 걸 보면 고등법원에서 1심, 2심은 개똥이네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말똥이네가 대법원까지 가게 된 고등법원의 1심, 2심 판결,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1심과 2심을 진행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도를 내어줬어요. 길을 내줬다는 말이죠. 길을. 그러니까 개똥이네는 이렇게 통해서 여기 임야 쪽으로 길을 내가지고서 펜스를 돌아서 가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요지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똥이네가 패소를 한 원심의 판단 기준은 뭐냐 하면 말똥이네는 꼭 개똥이네만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쪽에 공도를 통해서 임야를 통해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임야의 주인이 여기를 못 지나가도록 한다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 돌아서 가라. 이렇게 개똥이네가 승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똥이네는 또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단에는 말똥이네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승소를 한 근거는 뭘까요?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뭐냐 하면 민법 219조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고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현재 말똥이네가 이 밭을 가기 위한 길이 여기 개똥이네 밭을 통한 게 유일하다. 그리고 임야를 통한 이 공로를 통해서 임야를 통해 가는 이 길이 도로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거를 도로를 공사를 하려고 보면 과다한 비용이 지출이 된다. 그랬을 때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똥이네는 억울하겠죠. 내 땅인데 왜 내가 내어줘야 돼?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된 겁니다. 대법원의 주문을 읽어보면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 방법 등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말똥이네가 어쩔 수 없이 길이 없으므로 개똥이네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개똥이네가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지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말똥이네 승,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을 하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요. 개똥이네의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개똥이네한테 이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라 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개똥이네는 억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1m만 내줘도 이 도로의 길이가 30m다. 그러면 1m만 내줘도 30제곱미터, 그건 한 10평을 내주는 꼴이니까 속이 쓰리죠.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말똥이네가 개똥이한테 적절한 보상금이라고 얼마를 제시를 했을 때 개똥이네는 그것보다 더 줘 라고 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 개똥이네가 끝내 펜스를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강제권이 없다 보니 또 민사소송을 해야 되겠죠. 사실 민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펜스 설치를 하라고 판단 나기까지는 또 몇 년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법대로 해 라고 할 게 아니라 적당한 합의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뭐냐 하면 맹지를 샀을 때 꼭 농사를 못 짓거나 통행을 못하는 건 아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통행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내가 통행을 해야 되는 땅 주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물론 합의를 못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맹지를 구입하실 때는 그 전 통행을 해야 되는 땅 주인과의 어떤 서면상으로라도 합의가 선행되어진 뒤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중에 귀촌이나 귀농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여서 오늘은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시골의 땅을 경매를 보시거나 구입을 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촌만이었습니다.